드릴게요. 착한 브라질 유튜브 운영자이시자 반찬닷컴 대표, 각종 브라질 관련 서적을 집필하신 송정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강의 중간에 네, 강의 중간에 말씀하세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손들기 기능 활용하여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질에 지금 38년 차 살고 있는 손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렇게 저와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저랑 같이 이렇게 브라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함축하여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여 년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 브라질 역사, 문화, 정치 또 직계에서 이곳에 와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느 식당 가서 얼마를 내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여태까지 공유를 하였는데요.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오늘 같은 강의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짧은 시간에 보통 뭐 한 달, 15일 정도 연락을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런 게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 근데 오늘 좀 2시간 정도 되고요. 또는 주제가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고 주제를 준비한 거는 저한테도 야, 이거 미션 임퍼시블인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많이 함축됐고 넘은 것, 뛰어넘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운영진이 아마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제 블로그와 뭐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유튜브가 있으니 그것을 보시고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뭐냐면은 그 대신에 제발 하나씩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이 궁금한 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시간을 두면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서 동아리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 진출 뭐 치킨 사업, 브라질의 진출 뭐 샴푸 사업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동아리에서 낸 이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답한 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연락해도 답을 줄까? 꼭 답을 드리지만 이것을 정리하라는 이유는 전화로 직접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내 생각도 정리되니까 그걸 보시면은 판단해서 여긴 이렇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 PPT도 좀 예쁘게 꾸밀 수가 시간이 없었고요. 그냥 간략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8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얼굴만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PPT를 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일단 보시고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좀 잠깐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이외에는 2부,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업과 브라질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2부는 이제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인과 또 제 이야기를 약간 담아서 제 경험을 또 녹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아는 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과 저의 큰 차이는 그분들은 답을 안 해줍니다. 저도 직접 문 두들겨서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왜냐면 배우고 싶은 게 많으니까 글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근데 나이가 그걸 당신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나눠드린다는 거에 큰 중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100%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더군다나 이거 뉴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하는 겁니다. 뭐 학문을 좀 공부하시니까 알겠지만 몇 년 전에 무슨 어떤 게 있어 사실했었는데 몇 년 지나고 연구해보니까 다른 사실 바뀌는 것도 있지만 뉴스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느 식당 가서 먹으세요 했더니 버스가 없어졌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내가 어떤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38년 차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질문 중에 한 분이 브라질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요 부모님한테 끌려왔죠. 그냥 짐 싸라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가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냥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다행히 중간에 여기 한인 신문사를 다닐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글을 쓰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를 많이 마스터를 했고요. 또한 이제 차이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제 주위에 있는 것도 똑같이 비슷하게 왔을 때만 해도 다들 포르투갈어만 쓰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국말 많이 더 하니까 브라질 모를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브라질에 살면서 한국어를 더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나눠주게 되고요. 이것이 저의 그 기술이 되어서 잠깐이지만 삼성이나 뭐 CJ 같은 곳에 다니면서 신사업팀으로 브라질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 또 지금도 여기 보이시면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15년 전부터 연결돼서 이 브라질의 자동차 회사 지금 법인장 같은 규모가 적으니까 법인장이 하긴 거고요. 책임자로 있으면서 GM에다가 지금 납품하는 부품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착한 브라질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이제 여태까지 유튜브나 이런 거로 정보를 공유하고 반찬닷컴 이런 것은 이제 한식인데 한식 이야기도 뭐 많이 수업도 주기도 했지만 지금 한 4월 달쯤에 출시될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로 최초로 이제 발간되는 한식 요리책 50가지 요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끝나자마자 편집자와 또 회의를 해서 또 이런 표기법이나 이런 것을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또 먹고 사는 건 뭐 브라질 베스트 비즈니스라는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 회사 이런 걸 먹고 삽니다. 왜 설명드리냐면은 도대체 손정수는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이게 한인사회에서도 굉장히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미리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살면서 여태까지 20년간 썼던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2개의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뭐 찾아보시면 있는데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알려드린 블로그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책과 그 블로그의 차이는 거기 있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다라는 것 차이인데 어쨌든 이렇게 책 2권을 외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브라질이라는 것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브라질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많다. 그러니까 자원이 많고 뭐 당연히 뭐 소비도 여기 많기 때문에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뭐 땅이 넓고 인구 많고 신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2억 뭐 껌 하나 팔아도 2억 개 판다라는 말이 안 되는 곳입니다. 하루 생활비가 1불이 안 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자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절대 빈곤자라는 거는 1불 미만으로 산다는 거죠, 하루에. 그런 사람들 껌 하나 사칠 뿐입니다. 껌이라는 것도 모르죠. 씹을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 차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환율도 매일 수시로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것을 브라질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규모가 적은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자원은 있는데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 한동안 한 20% 정도를 생산하고 80% 수입을 했는데 이제 그게 11%대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 수입입니다. 이건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또 뭐 저기 멀리 있는 뭐 터키나 또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자원이 있으니까 자원 팔면 되지 내가 왜 만들어 수입하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없고요. 이러다 보니 이런 거에서 내가 만약 기술과 자본이 있다 보면 나는 부를 가지고 있고 99.99%는 돈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형성이 된 것입니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뛰어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단계를 뛰어넘는 게 1차적으로 1, 2, 3, 4라는 단계를 절대로 안 받고 새로운 기술,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1, 2, 3, 4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나라가 좋고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때 인프라 깔기 금방 하는데 브라질 같은 땅에 한국에 80배가 넘는데 대한민국 면적에 비교해서 언제 그걸 다 깝니까? 끌다 보면 시간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금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능구렁텅이가 돼서 발을 못 빼는 그런 곳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브라질이 이렇다 보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알면은 99.99%가 망하는 거에서 저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을 일단은 제가 보는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건 빨리 넘어가고 또 추가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창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기술과 자본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합니다. 먼저 브라질은 뭐 에너지, 광물, 농업, 은행 등 웬만한 것은 다 대기업이 꽉 쥐고 있고요. 이 대기업은 대부분 공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뭐 삼성, LG 같은 한국같이 뭐 이런 기업 위주가 아니라 여기는 정부 기구가 다 쥐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술 투자는 할 필요가 없죠. 공기업이니. 왜 투자합니까? 우리 정부 어차피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하락이 되고 많은 돈이 모이면서
당연히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최저임금이 한 달에 한 200불이 안 됩니다. 이제 200불 되겠다. 이제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200불인데 이런 데서 일하면 한 달에 뭐 최저임금이 이런 데서 일하는요. 보통 한 3, 4천 불 됩니다. 공무원이니까 같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신분이 차이가 나고 이들은 또 절대적으로 쫓겨나지도 않고 뭐 기술직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브라질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인구 대비 시장이 엄청나게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망이 전국에 많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많으니까 이 소비가 굉장히 진전하면은 세계에서 손을 꼽히는 그런 이제 성장성을 가진 이제 시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잠깐 했지만 우유나 샴푸나 커피나 의류 등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연간.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브라질은 아직까지 평균에서 약간 오를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시장은요. 다 100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유 마시고 다 샴푸 쓰고 커피 마시고 의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브라질은 아직까지 그 성장률이 엄청나게 남은 것입니다. 이런 과서 신흥 국가 시장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나 또 한동안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렇게 갔었는데 브라질은 다른 나라와 달리 뭐 주위 환경에 좋고요. 그러니까 뭐 태풍, 폭풍, 지진 없고요. 해일 이런 것도 없고 더군다나 또 못 쓰는 땅, 그러니까 당연히 뭐 러시아에도 시베리아 못 쓰게 되는 거죠. 또 인도도 뭐 물이 모자른다라든가 뭐 이런 게 절대 없고요. 또 중요한 건 주위에 적대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어떤 성장성 무한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보면 좋다 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마가지니 루이자라고 해서 브라질의 이제 최대 이제 온라인 매장, 그러니까 원래 오프라인 매장이면서 그러니까 전자기기도 팔고 또한 이렇게 의류도 팔고 하는 엄청난 쇼핑인데 올해만 들어와서 71% 좀 하락했습니다. 지금 80%입니다. 이 뉴스 만들고 나서 게 그만큼 이게 하락한 이유는 여기서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브라질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돈이 없으니까 이게 80% 떨어졌다. 2년간 정부 지원금으로 어떻게 시장이 돌아갔는데 코비드 사태로 멈추게 되니까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수가 없고 소비자가 안 되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브라질 진출을 하는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1인당 구매력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은 이제 3만 몇천 불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 한 상당 평균적으로 1년에 3만 불 이상의 돈을 쓴다라고 하는데 브라질은 지금 보면요. 15,000불 가다가 지금 이제 2020년에는 14,000불. 당연히 코비드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14,000불 쓰는 국민과 3만 불 쓰는 국민하고는 소비력이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브라질 사람들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명품을 많이 쓴다라든가 한국 같은 무슨 서비스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요. 너무나 좋은 천국이에요. 우리 같은 외국에 산 분들 다 해주고 당연히 돈은 들어가지만 모든 서비스가 다 있고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쓸 돈이 없든가 돈을 쓴다고 해도 그 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서비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브라질이 나라가 크지만 또 그렇다고 못 사는 나라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이 구매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또 이런 창업이 또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위주 또 정부 이런 기업을 파괴하는 시스템을 창업을 한 사람들이 시장을 지금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주위로 인해요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맨 밑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기술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다시 형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아이푸드라고 하는 거든가 배달 시장에 지금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99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버를 거의 제치고 이제 뭐 택시를 또 연결해 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부동산 뭐를 연결해 준다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은행이나 이런 것도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이 혁신으로 인해서 이들을 이겨내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냥 투자해서 뭘 이걸 키워서 이런 단계를 넘어간 거를 브라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이렇게 기술로 인해서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올해 1월 달에만 이제 5억 9천만 불을 엔젤 투자사로부터 브라질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라틴 아메리카의 45%. 그러니까 당연히 뭐
브라질이 한 50% 정도 되는 땅이나 인구나 봤을 때도 크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말 잘못하면 또 오해하겠지만 인근에는 아르헨티나 아니라 뭐 볼리비아, 뭐 페루 이런 나라들은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나라를 콧방이 끼죠. 야, 거기 가서 뭘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가장 많이 받았지만 다른 면으로는 나머지 55%는 또 다른 나라 찢어먹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콜롬비아, 페루, 뭐 칠레 같은 나라도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또 어차피 시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젊은들이 이런 것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창업을 많이 하고요. 어차피 그래도 거기서 커서 성장된 이런 창업이라면 그 시장을 확장하는 데는 당연히 브라질로 와서 브라질 커져야지 내가 파이가 크기 때문에 넘지 거기서 막 1,000만 명 되는 나라에서 뭘 해봤자 이게 시장이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브라질이니까 혁신을 투자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뭐 시큐리티를 투자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아무래도 또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런 온라인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